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마감이 됩니다. 실질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도, 후보자 공천도 늦어진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중유의 추위의 상황이 빚어지면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마주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와 강원일보는 공동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입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범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경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조일현 무소속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청한 후보자들은 저희 KBS의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또 소개 순서와 자리 배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분 후보님들 첫 번째 TV 토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겠습니다만 말처럼 쉽지 않겠습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건설적인 토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그리고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상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적 정책으로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중소상공인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우한 폐렴으로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항상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마스크는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꼼수, 가짜 정당이라고 비난하더니 부끄러움도 없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경환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1번 원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서로 간 위로, 배려로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일현 후보입니다. 네, 왔다 조일현 인사드립니다. 많이 힘쓰시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협력과 배려로 극복합시다. 봄은 왔지만 심을 것도 없고 기를 것도 없고 뜯을 것도 없는 농촌이 참담합니다. 과연 누가 적임자일까요? 수갑을 채워놓고 조사를 하던 경찰 중심입니까? 아니면 포송줄을 묶어놓고 제목을 짜서 기소하던
검찰이 그 출신이 유리할까요? 농업, 농촌 정책 전문가 조희련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어 보답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세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의 유권자께서 직접 질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글쎄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받아들여 주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난 관건이라고 봅니다. 뭐 저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뭐 나뿐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이 좀 분리가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일방적인 어떤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번 출마하시는 후보님들께 이런 부분은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리죠. 지난해 12월 30일 현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일명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었는데요. 여전히 첨예하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악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여기 계신 후보자들께서는 검찰 출신도 계시고 경찰 출신도 계시고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분명히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서에 의해서 원경환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 시점에 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붙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그 조직, 바로 그게 검찰 조직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도전하는 그러한 권력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바꿔놓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이러한 권력, 경찰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김학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검찰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네. 이번엔 조희련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한마디로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민주당은 경찰 편을 들고 있고 통합당은 검찰 편을 들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공천하신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출신, 통합당은 검찰 출신. 제가 볼 때는 우리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우리 원경환 후보님의 후원회장이신 그분은 절도죄, 그리고 공문서 위조죄,
국가보안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번씩이나 저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것이 중요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저같이 전과 하나 없는 깨끗한 후보, 아주 깨끗한 남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법대로 국가가, 검찰이, 경찰이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 농업, 농촌 전문가, 정책 전문가 조희련을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는 어려운 지역의 경제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유상범 후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국민의 권익과 나라 사정과 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말로 복잡하고 말씀드리기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이번에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국 수사,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저희는 공수처를 유지하자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력 유지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기구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이 정권의 모습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각자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다소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불편하신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이 하는 질문이니만큼 성실히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희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밝혔듯이 이번이 10번째 출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천에 반발하셔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출마가 잦기 때문에 조희련 후보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이 좀 쌓여 있고 옛날 구시대 인물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염려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 꿈을 가졌고 29살에 출마했습니다. 36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재선에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야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손톱으로 아스팔트 길을 파고 콩을 심는 것 같다. 저는 능력이 없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정서에 의해서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64세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2개의 박사학위와 2번의 국회의원을 걸치면서 이 지역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 어려운 농촌과 힘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 지역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은 출마를 위해서 의지에 있다, 나가 있다, 지역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볼 때면 제가 왜 10번씩 출마하면서 이 강원도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이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농촌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농업, 농촌 정책 전문가인지를 이해하신다면 그러한 염려 빼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엔 유상범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 후보께서 영월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월 출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껏 지역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오시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갑자기 등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월 연당에서 태어나 영월 읍내 쌀가게집 셋째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검사가 될 때까지 영월에서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 더 꿈을 품어보라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사가 되었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검사장까지 마쳤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저희 강원도가 항상 소외받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보듯이 강원도 선거구가 전라도의 어느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보전하고자 누더기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제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직을 마치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2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고 이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늘 지역 봉사를 위해 꿈꾸고 있었고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만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네. 끝으로 원경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략공천으로 여당 후보가 되셨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래서 탈당이라는 이 부작용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불만들도 많고요. 좀 불만을 가진 쪽에서는 좀 낙하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같이 경선 대상자로 계셨던 옆에 계신 조일현 선배님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입당할 때 강원도 인재 영입 1호로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이전에 퇴행 영평정일 때 저는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홍천과 선거구가 합해지면서 제가 전력 공천을 받았는데요. 저는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중앙당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중앙당에 오히려 경선을 건의했었습니다. 제가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저는 불리하거나 제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렇게 조일현 선배님께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무소속으로 나가시게 됐는데요. 이번 전략공천에 있어서 저 정치인 원경환은 중앙당에 어떤 술수를 써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오직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껄끄러운 질문이었는데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각각의 후보님들께서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주제의 상호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제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게 충분히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많이 혼자서만 계속 발언을 한다면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일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상범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토론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원경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우체국에서 한두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산 마스크를 서울의 자식들에게 보내는 그 지역에 많은 어른들이 계신 거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이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는 분들이 쭉 늘어선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또 이게 갑자기 닥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 정부의 대책도 조금 부실했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서비스를 따르면 올해 1월 일회용 마스크 중국 수출 물량은 무려 1,331톤입니다. 2019년 1월에 36톤이 수출되었습니다. 무려 3,600%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마스크 대란이 예측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정부가 왜 이 수출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소홀한 점도 인정하지만은 현재 마스크 오보제를 시정하고 지금 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처음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 일부 미흡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 발목막 잡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마스크 대란에 대한 질문에 네. 답을 주셔야 되는데 네. 답이 옆으로 샜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 통제도 안 되는 나라에서 중국에 마스크 퍼주기까지 하니 우리 주민들은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합니다. 저는 갑자기 냉전 시대 소련처럼 빵을 사기 위해서 배급을 받는 국민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르신들 보기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마스크 대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 정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유 후보께서는 또 이 현 정부에 대해만 질책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앞을 미래를 보지 않는 어떤 과거의 그 어느 발목만 잡으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는 배급이 되고 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가서 줄을 서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거의 사안입니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과거로 치부하고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겪으면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지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마스크 대란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를 사전에 통제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결국 국내에 대규모로 퍼졌고 그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 차치하고 의료 대처를 잘했다고 자아자찬한다면은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17살 소년이 비 오는 날 1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사다가 폐렴 증세가 급히 발생해 병원 진찰도 못 받고 결국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결국은 마스크 대란으로 결국 17세 소년이 꽃다운 소년이 죽음을 맞이하게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후보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마스크 대란을 막으실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마스크에 대한 것만 이 코로나 상황을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네. 말씀 더 하시죠. 네. 네, 이 상황은 이 마스크 대란이 아니라 처음에 발생 때부터 또 이 현재의 상황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재의 상황은 네. 네. 오 후보님. 저 시간이 네. 꺼져가지고요. 네.
시계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도권을 잡을 후보는 원경환 후보입니다. 역시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환 후보, 주도권 잡아주시죠. 네. 우리 유 후보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지난 3월 23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보게 되면 우리 유 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공약 1호를 공수처법이라고 그 폐지라고 1호 공약으로 내놓고 제가 관련 기자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정도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 후보자가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네, 보도 내용, 짧게 해주세요. 예, 먼저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보도 내용 공약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서 발의할 제1호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아니, 됐고요. 원 후보님, 아니요. 지금 저 답변을 아니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죠. 제가 공약이 그 아니고 법안 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1호 그렇게 법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실 때는 좀 간략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럼 1호 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강원도민일보가 오보를 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 유 후보자가 강원도민일보와 어떤 그 언론 인터뷰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동아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에 보게 되면 우리 유 후보자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예. 이 출마 선언에 부끄러움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 검사로 몰아세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1호 공약으로 또는 1호 법률 제안으로 이 공수처법 폐기를 주장하고 우리 유 후보자가 평생 몸담았던 어떤 검찰의 대변장 그리고 내가 적폐검사로 됐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 이것은 개인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출마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경 대결이 성사가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경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유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원 의원님. 지금 질문의 취지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윤회 문건의 적폐 검사를 한 것이 대해서 제 입장을 밝혀달라는 건지 갑자기 검경 대결로 넘어가니까 어느 걸 질문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자꾸만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면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언론 보도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고 또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나간 거고 네,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한 것은 검경 대결로 지금 언론에서 자꾸만 언론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둘이 후보자가 나오면서 네, 우리 국회의원이 알아들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검경 대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생각하시는가? 기회를 못 받겠습니다. 이러다가. 네. 검경 대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으셨어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질문하기가 어렵죠. 아니 네? 2분을 그렇게 저는 말씀하시면 아까도- 저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네, 아까도 우리 유 후보자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저는 질문이 끝난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검경 대결 성사됐다는 말들 이 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 원 후보님 경찰 출신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중앙에 전달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네, 짧게 좀 검사 해주세요. 출신이나 네. 경찰 출신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올바르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당에게 중앙에 전달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사를 뽑는 자리도 아니고 네. 경찰을 뽑는 자리도 네,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 입장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호 공약으로 지방 소멸대책 특별법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유 후보자의 어떤 1호 법안 지정과는 전혀 다른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네, 원경 후보님 5분 다 쓰셨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지막 주도권은 조일현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입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짜증스러우시죠? 이게 검경의 대결입니다. 저기 원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아주 또 살아오신 그 전력을 보시니까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을 제안하셨다 얘기하시는데 원 후보님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을 좀 탓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입당하셨어요? 네, 아마 지난해 10월 달로 기억이 11월쯤 기억이 됩니다. 11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입당했습니까? 권유를 받았습니까? 네, 제가 스스로 입당했고 당에서는 인재 영입으로 저에게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하기 때문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입당을 했는데 입당한 뒤에 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쳐주셨다. 그죠? 네, 네. 강원도의 대표자로 이제 가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당의 기여를 뭐를 했다 생각하세요? 저는 공직에서 31년간 경찰 공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당에 입당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에 기여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고 강원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같은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철원하천 양구 인제 지역을 관리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5개 군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5개 군이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저희 지역이었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도 없던 군수를 3명, 군의장을 4명, 도의장까지 제 지역구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데 이 지난 3월 7일 새벽 토요일입니다. 선거구역이 획정되고 하루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원 후보님이 이 조일현에게는 당에서 출마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구는 철원, 화천은 춘천 북부로 또 인제는 양양으로 홍천은 지금의 지역구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지. 이런 방구에 어느 책임 있는 사람의 확인도 없이 원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일단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선을 하겠다고 진짜 얘기했습니까? 네. 그런데 당에 누가 그냥 공천을 주시던가요? 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거 없고 중앙당에 저는 경선을 원한다고 사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유상봉 후보님, 네. 우리 강원도 이 선거구역 획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영월은 표특법 지역인 저 정선, 태백, 삼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정서를 따진다면은 네. 그렇지 않은 것이 원 후보님처럼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 박선교 그 먼저 전 군수님도 그 경선에서 배제가 됐는데 그 통합당은 뭐 당이 했겠지만 원 후보님은 그 유 후보님은 네. 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첫째, 저는 중앙당에서 결정한 경위를 전혀 모릅니다.
왜 배제했는지 박성규 후보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 준비를 하셨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예. 새벽부터 일어나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상처도 아우러 주신 걸 예. 압니다. 그런데 배제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의뢰는 이래서 나왔습니다. 강원도민의 뻔때를 보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야 강원도를 인정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자, 조 후보님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쉬우시죠. 이게 시간 조절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앞으로 두 차례 더 상호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못다한 말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탐색전이 끝났습니다. 상호 토론 앞으로 두 차례 더 있습니다. 못다한 의견은 다음 상호 토론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통질문 역시 지역의 유권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전선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우선 이제 건강권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재산권이 다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이걸 국가기관산업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한다면 국가가 곧 뭡니까? 하나하나의 국민이 국가 아니에요. 송전탑 백지화를 위해서 과연 선두에 서서 그걸 부르짖을 수 있는지 그런 후보가 있는지 우선은 궁금하고요.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한전에서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강원도를 관통하는 주로 강원도 남부 지역을 관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 분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25년 9월까지 건설을 마친다는 게 한전의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하지만 이게 우리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경환 후보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저는 우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어떤 협의 그런 사전 절차 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책 사업의 중요성을 저도 공직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밀실 공간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국책 사업,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또 병원으로 실려가고 지금도 밀양에서는 그날의 울분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송전선로는 특히 저희 지역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산 청옥산 남병산에 그 철탑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그 산에 서식하는 우리 천연물, 천연기념물, 황금박쥐, 수달 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조일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송전탑 선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줄로 이어지는데 220km에 260개의 철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안 왔으면 좋겠지만 꼭 오고 가야 한다면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주민과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또 주민들의 그 당하는 의미에 대한
위로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100m 이내에만 눈꽃만큼의 보상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 따지면 주고 데모하면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꼭 가야 할 사업이라면 마을과 집이 있는 동네는 또 농토가 있는 데는 지하로 갈 수 있게끔 규모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선로가 가는 거리에 일정 지역을 전기세를 깎아주라도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이분들에게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유상범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조혜련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001년에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홍천, 횡성을 지나가는 765kV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건강은 크게 훼손됐고 땅값도 떨어졌습니다. 가축들은 임신을 못하고 성장을 방해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제가 선거 유세를 위해 돌아다니는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에 송전탑 건설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더 이상 저희 지역에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변했는데 송전선로는 변함없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 유상범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송전탑 건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면면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거의 핵심이 정책과 공약인 만큼 새 후보께서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토대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본인의 대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후보님. 네. 저는 부활농업 재생농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는 돈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막 받아오는 것도 신경 쓰겠지만은 또 다른 돈을 챙겨오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물값을 충분히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산소값을 듬뿍 받아서 예산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 법을 분권화로 따져서 강원도 몫을 챙겨서 돈을 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산으로 인한 냄새 피해를 말끔히 없애는 정책을 쓰겠습니다. 우리 홍천 군민 여러분, 식수댐 막고 기차 타고 서울 갑시다. 횡성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6번 국도 용두리에서 공근간 또 추진합시다. 그리고 영월 군민 여러분, 우리 페트법 연장하고 그리고 동강교 1교 부근을 38 국도에 편입시켜서 확대합시다. 우리 평창에 계신 여러분, 묻혀가는 올림픽 유산을 돈으로 바꿔서 그 보상을 받는 정책을 씁시다. 네,
다음은 유상범 후보께서 준비하신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유 후보님. 저 유상범이 지금 주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홍천 내륙순환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대학 없는 홍천에 대학을 유치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서 횡성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평창 평화테크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약속한 부지 무상야연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평창에 레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해서 전지훈련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생산원가 보장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업인들도 농수산업처럼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재능을 위해 관련법을 만들겠습니다. 횡성 홍천 축산 농가들에게 시급한 가축 분뇨 처리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횡성 탕역고 부지를 화해 경관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영월 제천간 동서고속도로의 예타가 통과되도록 즉시 촉구하겠으며 드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원경환 후보 1분 30초간 정책 공약 발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 후보님. 네, 저는 주요 공약 5대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4개군 모두에 해당되는 지방 소멸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초집중 현상의 어떤 인구 이동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이 소멸될 위험에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차단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천 지역에는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용문 홍천 간 철도 반드시 국가 철도망 4차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륙순환 철도 원주에서 횡성, 홍천, 춘천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횡성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반드시 해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영월에는 동서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창에는 동계올림픽의 상징 평창 평화특례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정책 공약 잘 들었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 들으면서 후보들 나름대로 의문점, 비판점도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상대방의 공약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 후보에게 충분히 답변 기회를 주시고 이왕이면 제한된 시간이긴 합니다만 상대 두 후보에게 골고루 시간이 가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상범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원경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영월신문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5대 과제 중에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전철을 운행하고 횡성, 홍천, 춘천 내륙순환철도랑 홍천, 영문 철도를 유지한다는 이런 공약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은 횡성, 홍천, 춘천 간 내륙순환 철도도 건설하고 네. 횡성, 홍천, 춘천 간 전철도 건설하고
그 이외에 홍천 용문 철도도 건설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지난 30년간 홍천 용문 간 철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왜 추진이 안 된 거 아십니까? 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 네. 한번 해주시죠. 어떤 비씨가 맞지 않고 경제성만 따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철도 건설이 지연되고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용분 홍천 건설은 또 2차 계획에는 포함되었다가 또 3차에 빠졌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철로를 건설하신다면 들어가는 계획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용문 홍천이 지금 한 7,800억으로 소요된다고 하고 있죠. 네, 또 그러면 네, 예, 네. 다음에 네, 내륙순환 철도가 한 1조 3천억여 원 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철은요? 아, 내륙순환 철도가 전철입니다. 근데 두 개를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신문에는 전철과 언론에는 전철과 내륙순환 철로 이렇게 다 같이 병기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아니, 여기 내륙순환 철도를 말하는 것은 지금 전철 운행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언론 네.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죠. 아니 언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륙순환 철도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후보자님은 그게 철도인 줄 알고 있는데 철도긴 철도죠. 그러나 전철이 아닌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철 네, 운행을 말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잠시 네. 이 중간에 전철을 두 개나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그 거주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뭐 거기에 유동 인구라든가 또 이렇게 건설됐을 경우에 어떤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로 오는 인원은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은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인구를 여쭤보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원주, 횡성, 홍천, 춘천 다 합해서 한 70여만 됩니다. 70만 조금 넘습니다. 인구 110만의 용인순환 경철철 사업 아시죠? 네. 인천 순환 경전철 사업 그 인구 300만의 인천이 경전철 사업 시행한 거 아시죠? 네. 지금 그 사업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성 경영 상황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인천, 용인 모두 지자체가 파산 직전에 이뤘던 상황도 아시죠? 네. 그럼 홍천, 횡성과 같이 이런 지자체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유 후보자님께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성으로만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정책성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북방 교두보 확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수도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SOC 사업이 14개로 한 20조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길으셔가지고 이 네. 정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홍천 용문간 철도를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네. 용문에서 청량리까지 역사수가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네, 그 역사 수는 뭐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20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용문에서 홍천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1시간 10분입니다. 네, 60km 거리에. 네, 아주 완행 열차입니다. 그럼 홍천 용문까지 거리가 40km입니다. 이걸 기존의 걸 감안하면 역사는 한 1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문에서 홍천까지 거리가 40km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다시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유상범 후보 주도권을 가진 상호 토론 시간 5분이 일단 지났습니다. 다음은 원경환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네, 유상범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민일보에는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기. 어제 강원일보에 보니까 1호 공약으로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강원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1호 공약이 용문 홍천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인지 좀 우리 주민들도 혼란하고 저도 혼란스럽습니까? 1호 공약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도민일보 기자가 네.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뭘 내실 겁니까? 하고 질문이 있길래 제 1호 네. 법안은 이렇게 네. 법안을 낼 겁니다. 답을 드렸고 네. 그래서 그 1호 법안의 얘기고 네. 1호 공약으로 제가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 그 답을 한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저도 1호 공약은 홍천 국민이 네, 조금 30년 수건 사업에 대한 네, 조금만 철도를 짧게 좀 건설해야 간략하게 된다고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가 1호 공약이 이제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용문 홍천 철도 노선은 방향이 이동하는 방향이 뭐 동서입니까 남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용문 홍천 철도는 기본적으로 서울 춘천 간 연결되어 있는 ITX,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되어 있는 KTX를 종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홍천을 통과해서 종으로 연결하는 그 열차를 의미합니다. 아, 그게 용문에서 홍천 철도 노선이 됩니까? 네, 네. 용어 쓰는 것은 워낙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강원일보에 보도된 그 1호 공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유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제목에는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밑에 1단계로 횡성에서 홍천 구간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노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요? 저 네. 방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자, 거는 용문 홍천의 네. 철도 건설인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기존에 이미 횡으로 2개의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횡단하고. 네,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1단계로 횡성에서 홍천 구간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용문에서 홍천까지의 철도 건설인데 1단계가 횡성에서 홍천까지니까 그럼 용문에서 횡성, 홍천으로 가는 그런 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그 도들이 필요하시는데 제가 네.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용문 홍천 철도는 워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철로 건설은 네, 횡으로 된 그 기존 철로의 그 횡성에서 홍천, 그다음 춘천에 연결하는 종단 열차를 설치하고 그 네. 열차를 소위 네. 그러면 그 철도는 뭐라고 부르는 철도입니까? 저는 그 철도를 가칭 네, 그 관광 순환 철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확한 명칭을 두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횡성에서 홍천을 거쳐 춘천으로 가는 것은 전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철 운행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시는데 그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 건설을 하겠다고 1호 공약으로 제목으로 냈는데 그럼 이 제목은 뭡니까? 네, 제가 네, 글쎄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제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 이렇게까지 그러면요? 말씀을 드리지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그 제가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네, 드렸듯이 잠깐만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강원일보 보도에 용문에서 홍천간 건설을 하겠다고 했고 철도 건설을 내용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횡성, 홍천, 춘천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제가 몰라서 묻는데 그 부분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종단으로 그리고- 설치한다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관광열차라고 하시는데 그게 전철 운행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네. 제가 추후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용문에서 그 말씀을 홍천간 드렸는지. 철도는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으로 조일현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유상범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지역구에 맞게 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계신데요. 네.
그 축산으로 인한 소득이 경종농업, 씨를 뿌려서 하는 농업보다 소득이 위에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내가 들어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그- 모릅니다. 제가 아니,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축사를 아무데나 쉽게 지을 수 있게 한 법은 잘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답을 하긴 그렇지만 예. 지금 저 후보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축사가 아무데나 지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가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는 대로 바꾸고 아주 축사 짓는 게 어려웠어요. 네. 지금은 지능 지역도 네. 그리고 관리 지역도 네. 또 산도 네. 이 축사를 짓기에 수월해졌습니다. 네. 이것이 축산을 위해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뭐 조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법률 전문가이긴 하나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예. 제가 그걸 지금 뭐 판단하는 예, 답을 좋습니다. 드리긴 좀 어렵고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법을 육류 원산지 표시제법하고 해서 네.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아주 야단을 많이 듣습니다. 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 또 네. 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덕을 많이 보니까 네. 말씀이 없으신데 토지를 갖고 계시거나 또 좋은 환경을 찾아오신 분들은 네. 아주 이 냄새와 오수 때문에 이 조이련이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네. 이렇게 제가 원망이 많이 듣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현재 그 냄새, 오수 예. 문제가 지금 축사에서는 가장 또 심각한 문제인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냄새와 오수를 획기적으로 제거하고 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생각해 본 거 있는가? 네, 그거는 뭐 아직 제가 지금 농업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 전문가인 그 김명기 박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그 주요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제로 이제 그 의견을 자세히 들을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네. 잘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원 의원님도 뭐 그 냄새 줄이고 오수 줄이는 그 방법 생각해 보신 거 없어요? 네,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그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축사를 덩그러니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쉽게 지을 수 있어야 축산이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다음에는 축사를 주변으로 정원을 가꿔서 환경 미화를 하고 또 그 동물 복지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그 축분을 요즘에는 뭐 6개월에 석 달에 한 번씩 트랙터로 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 모양 지자체에서 차를 사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걸 수거에다가 후미진 곳에 퇴비 공장을 차려서 그 비료를 만들면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거를 땅에다 심으면 뿌리면 땅 심은 좋아지고.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말씀 듣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기농이 되고 비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신다니까 또 어느 분도 걱정하신다니까 함께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저 이 농업만으로 생산 농업으로는 농촌을 살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공, 수출 산업을 통해서 농촌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원 후보님 먼저. 네. 지금 우리 조일원 후보님께서는 또 우리 농촌의 전문가시고 또 법도 많이 제정을 하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셨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많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 자원화 어떤 그 축산 시설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축산 분뇨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원 후보의 주도권
상호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 마치겠습니다. KBS와 강원일보사가 함께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현재 시각이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 마치고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책 공약 발표에서 상당 부분 후보자 세 분께서 할애를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이나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영서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용문 홍천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 철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도전이 4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과 충북 내륙권 그리고 영서 남부권을 연결하는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개설도 필요성이 큽니다만 역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올해 연초에 영월 남부권 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치단체장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이 SOC의 확충 문제를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상호 토론에서 세 분이 조금씩 언급 주셨습니다만 지역 SOC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못 이루어졌던 것을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원경환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원 후보님. 네, 현재까지 강원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 도로 및 철도 계획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용문, 홍천, 철도 등 해서 14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SOC 사업은 주로 경제성 미확보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의 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입니다. 신경제지도 구상.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나라 북방 진출의 교두보라는 강원도의 중요성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성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실패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북방 경제 시대 국가 물류 수송력 강화를 하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시에 수도권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관광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현재 강원도 추진 중인 SOC 사업이 모두 완공하려면 총 20조 원 규모의 어떤 예산이 소요가 전망됩니다. 개별 추진 사업들에 대한 경제성 검토, 사업 추진의 논리 개발, 또 자료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조일현 후보 답변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홍천 용문간 철도 또 이 제천 태백 고속도로 연결. 제가 이 수사나 기소는 이 두 분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전문성도 실력도. 그러나 길 닦고 철도 놓는 거 건설교통위원장 출신 조일현의 전공입니다. 이게 이렇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올 때 제가 보니까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이렇습니다. 우선 홍천 용문간 철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 또 유 후보가 주장하시는 원주 춘천 철도는 지금 제천과 이 철원의 철도 계획이 철도망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은 출발지가 이 청량리가 같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저 간연, 원주, 횡성, 홍천, 춘천, 가평 이렇게 올라가는 큰 대단위의 순환철도. 그 다음에 저 돌아와서 홍천서 용문 양평으로 가는 그런 소규모의 순환철도를 제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 용문관 철도는 이미 2008년부터 16년까지로 닦기로 돼 있던 것이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되면 자신 있고요. 고속도로 닦고 뚫고 펴는 거 제 전공입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네, 이번엔 유상범 후보께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유 후보님. 네. 홍천구의 30년 염원이 철도 건설입니다. 문제는 항상 수익성 문제, 빚시 문제에 막혀 있습니다. 기존의 논리로 주민이 이동해야 된다. 주민의 서울 가는 거리로, 서울 가는 수단으로 기차를 이용한다. 이 논리 가지고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남이섬 창출열차, 동해안 관광열차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섬 관광열차가 그 춘천을 통해서 홍천까지 올 수 있게 만들므로써 결국 홍천의 관광객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까지 고속도로 사업은 특별하게 경제성이 중요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서 삼척 구간의 경유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입니다. 모두 폐광지역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이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SOC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시작한 지 지금 7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도 꼿꼿이 세우셔야 되고 좀 많이 긴장되시죠? 네. 조금 숨 잠깐 고르시고요. 다음번 공통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이 아니고 상호토론입니다. 마지막 상호토론인데요. 마지막 상호토론이니만큼 후회 없는 토론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두 번의 상호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제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시간 안배 그리고 후보간 안배 적절히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일현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조 후보님. 예. 원 후보님. 네. 고향이 정선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홍천 촌놈입니다. 네. 우리가 농사꾼인데 농사는 절기를 잘 따져 짓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24절기 아시잖아요. 네. 그거 외우실 수 있어요? 뭐 다 외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유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세요? 네. 예,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다 구구단처럼 외웁니다. 네.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웁니다. 입춘, 우수, 경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한식과 동지는 백삭, 닷새간입니다. 이 절기를 정확히 알아야 때에 따라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이삭을 줍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두 후보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리고 살아오신 그 내용이 또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나 농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래서 아까 저희 질문에 두 후보께서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쪽 분야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또 저 두 분이 살아오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미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원 후보는 공약 중에 이 경종농업에 대해서 직불금을 하듯이 축산 정책에도 직불금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축산농고에 대한 직불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도 직불금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축산농구가 어떤 사육 두수를 감축한다든가 또는 질병이라든가 친환경 그런 거 관련해서 감축했을 때 그런 직불금으로 보조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축산농가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네, 예산은 뭐 이제 국비도 있을 수 있고 도비도 있을 수 있게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의원님, 네. 농민 월급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민 월급제. 예, 죄송합니다. 생소하시죠? 예, 생소합니다. 아주 우리 유 의원님은 보기보다 솔직하시고 참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농민 월급제는 지금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데가 있고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기에만 돈이 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이 농자금과 함께 생활이 어렵습니다. 네. 그거를 이 지자체와 정부가 한 달에 얼마씩 농가에 돈을 주면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이자로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 기금을 받아서 공제하는 소위 이 무이자 대출 제도가 더 오히려 금융 운영 면에서는 맞는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 농촌이 이 농절기를 지나고 나면은 없는 손길에 이것을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살아가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농촌 지역인 홍천, 행성, 영월, 평창에 또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일이 할까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 수출을 통해서 땅 넓고 인구 많은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방법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얘기해 주시죠. 유 후보님 말씀하세요. 제가 조 후보님과 같이 이렇게 해안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공부도 부족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제 농업정책 자문위원회에게 조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원경환 후보님께 또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멸위험 지역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구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원 후보님께서 공약 1호로 제안한 가칭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멸 방지를 위해서 그 법안에서 포함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방 소멸이 몇 개군이나 되고 우리 4개군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 제정이 이미 이 전 국회에서 두 사람의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내용에다가 우리 지방 정부가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 그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용이? 우선 재정 지원이 돼야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 소멸 대책 특별법의 내용은 그러면 재정 지원을 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아니면 재정 지원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예, 재정 지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재정 지원을 하는데 재정 지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는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자, 이 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법안 만드는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법안이라는 것은 내가 내용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내 주관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공청회와 여러 간담회 또 우리 국민 여론 이렇게 들어서 법안을 제정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구체적 안을 말씀을 물으시니까 그 구체적 부분이- 안이 아니라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원 후보님의 안이 네, 워낙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에는 귀농 귀촌하는 인구에 대한 네. 어떤 재정적 지원 또 네. 아니면은 뭐 의료 지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 네. 싶어서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아주 뭐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네, 그냥 개략적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네, 한번 말씀을 해달라 하는 취지인데 네.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재정 지원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새롭게 마련하시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네. 그 재정 지원도 지방 정부에 지원된 재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낭비하면 네, 되지 않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어떤 평가, 예.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그러시다면 통합 지원 네, 체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취지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기에 네. 그러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입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귀향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는 사업에 가업 승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젊은 자식들이 왜 대도시에 나갔다가 부모가 하는 사업에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 육아 지원이나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내용이 꼭 포함되는 법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의료 지원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공교육 지원, 뭐 주거 지원, 복지 지원 등 아마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 공청회 과정에서 많은 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 후보님께 어떤 만일 그 법안을 추진하신다면 정말 치밀하게 하셔서 농촌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됐습니다. 이번에는 원경환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죠. 5분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또 유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일보 보도에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항상 강원일보 보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된 거. 여기 제목에 보면 용문 홍천 철도 건설 미음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유 후보자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그거 가지고 한 2분 정도 계속 지금 그런 말싸움 논리를 한 것 좀 같은데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만 시간만 이렇게 끌자고 하는 아니 그런 그게 것밖에 안 그게 되죠. 아닙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말하는 것은 미음자형 전철을 그 관광 순환 벨트형 그 철로를 건설하겠다. 이게 제 1호 공약입니다. 자, 그러면 용문 홍천 철도 건설을 큰 제목으로 해가지고 미음자형 철도망 구축입니다. 이게 같은 것입니까? 제목은 이 지역의 홍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30년간의 염원이었던 용문 홍천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용했습니다만 아시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제목을 뽑지만 실제 내용은 그 추진하는 내용을 적듯이 이것도 제목은 그렇게 적었지만 제가 추진하는 것은 관광 벨트형 미음자형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종단을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네. 것입니다. 자, 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번복을 하시는데요. 이제 용문 홍천 철도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캠프에도 우리 1호 공약이 뭔지 그 제목과 사업 내역과 또 기대 효과는 어떤지 해서 강원일보 보도에 똑같이 세 사람께 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저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제시를 했고 우리 유 후보자는 용문에서 홍문간 철도 건설 그래서 홍천이죠. 용문에서 홍천이요. 용문에서 홍천 철도 건설하고 사업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건설을 반드시 하겠다 하시면서 1단계로는 횡성에서 홍천간 2단계는 홍천에서 춘천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강원일보 보도 나오신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 말이 맞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되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홍천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 내용을 강원일보 보도대로 하게 되면 나는 용문 홍천 철도를 건설하겠다. 홍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건설을 하겠다. 제목은 잡아놓고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게 아니고 이 횡성에서 홍천 오는 홍천에서 춘천 가는 이 철도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럽고 우리 홍천 주민들도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유 후보자께서는 뭐 이 홍천 사람들이 용문에서 홍천 이것을 수건 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제목은 그렇게 했고 내용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일종의 제목은 일종의 철도 건설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취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내용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건설은 공약사항이 아닌 것이죠? 예, 지금 제 공약사항에서 용문 홍천간 철도는 제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네. 예, 분명히 이제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건설은 아니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홍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건 사업, 용문에서 홍천 철도, 저는 그 건설을 반드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킨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원주에서 횡성, 횡성에서 홍천, 홍천에서 춘천까지 가는 전철 운행, 그 내륙순환철도 그 부분도 제가 공약에 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에는 이 두 가지 철도가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하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 부장님께서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홍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각 후보마다 할애된 5분씩의 시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내부로 놓고 본다면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건강은 물론 지역 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대단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 여파가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감염병 예방과 대책을 위한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세 분 후보자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요. 이번에는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유상범 후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파견 사태의 원인은 중국 눈치를 보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한 파견 사태가 향후 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발생 시에 위기관리 대응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질병 대응이 미흡해지는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대응 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태로 음압병동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거점병원에는 치료를 위한 음압병동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원경환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요즘 지역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는 손님이 없고 길거리는 한산하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발생 초기와는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날짜로 확진자가 9,241명, 또 해제자가 4,144명 이렇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외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 그리고 의료진들의 어떤 헌신 봉사, 그리고 정부의 어떤 민주적 관리, 이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개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일현 후보 1분 쓰시죠. 네, 이 방역 대책과 시스템 구축은 우리 이 앞에 앉은 사람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은 그분들의 요구와 요청을 법으로 제도로 완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단지 부과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백신 개발을 하면 막을 수 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백신 개발을 안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지원하는 그 막대한 돈을 백신 개발하는데 미리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포감에 오히려 더 코로나보다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간 방송사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90여 분,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죠. 시간이 많이 모자라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원경환 후보부터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군민 여러분, 오늘 첫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저희 진정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정 조직의 대변자도 아닌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야당도 아닌 무소속도 아닌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동계올림픽 때 치안 책임자로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일현 후보 마무리 발언 바랍니다. 네, 편법과 그리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공평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시, 저는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지켜져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기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두 분께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노력으로 국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분들은 출마를 위해 이 지역에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2번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3선 힘 있는 의원을 만들어 주시면은 선거 구역도 제가 강원도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의 몫을 찾을 것입니다. 강원도 본때를 보일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네. 유상범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저 유상범은 독선과 오만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강원의 아들로 강원도가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반드시 전달하여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상범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기호 2번 유상범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토론해 주신 세 분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TV토론에서 첫 선을 보인 세 분의 후보자 유상범, 원경환, 조일현 후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 이제 꼭 19일 19회 남았습니다. 후보자분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깨끗한 선거운동 부탁드리고 유권